매주 토요일은 신경정신과 질환에 대한 내용들을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신경정신과 질환은 크게 세 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조현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종류, 간질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신경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흔하게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성격장애, 인격장애라고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신경적으로 정신증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드렸고, 이제 인격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회피성 성격장애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주변에 아마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사람들 만나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새로운 인간관계 맺기를 좀 극도로 좀 피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혼자 집에 있는 거, 혼자 가만히 있는 거 이런 거를 좀 편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하는 거는 친밀한 대인관계를 상당히 원해요, 이분들이. 근데 상처받을까봐 혹은 거절당할까봐 그런 게 두려워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좀 피하는 그런 성격장애를 얘기를 하고요.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유병률이 한 0.5%에서 1%라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정도 꼴이죠. 아마도 지금까지 살면서 혹은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아마 좀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걸 잘 듣다 보면 혹시 그 친구에 대한 얘기인가 혹은 나에 대한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주로 이분들의 어린 시절들을 보면 상당히 좀 수줍은 경향의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누구한테 인사시키려고 엄마도 이렇게 딱 숨어 있는다든지 말을 걸면은 이렇게 좀 잘 말을 못하고 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한테 좀 잘 나타나고요. 이분들의 성향 자체가 좀 내향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내향적이라는 걸 내성적이라는 단어하고 좀 같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향적이라는 얘기는요, 어떤 문제나 사건의 원인이 자기 스스로 내 안에 내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외향적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건 문제의 해결책이 바깥쪽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다 남 탓을 해요. 네가 잘못했잖아, 너 왜 그랬어, 너 똑바로 해야지 하는데, 이 내향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사건이 생긴 문제가 생기면은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봐, 내가 좀 잘할 걸, 역시 난 이거밖에 안 되나 봐 하면서 자기 탓을 하게 됩니다. 이 회피성 인격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 7가지 문항이 있는데요. 이 7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비판이나 거절 때문에 대인 접촉 관련된 직업 자체를 좀 피해요. 서비스업이라든지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을 갖는 걸 상당히 두려워하고요. 남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다든지 발표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힘들어요, 이분들에게는. 두 번째로 이제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 없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피하게 돼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로 수치나 놀림에 대한 두려움으로 친한 사람만 만납니다. 그래서 늘 자기랑 친했던 사람들과만 계속 관계를 하려고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를 많이 피하게 되죠. 네 번째로 사회에서 비판이 대상이 되거나 거절되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여기서 집착을 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될까봐 상당히 좀 많이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뜻이에요. 부적절감으로 인해서 새로운 대인관계 상황에서 제한된 뭔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 자기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계속 뭔가 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낯을 가린다든지 뭔가 좀 제대로 대응을 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보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셨을 때도 뭔가 상당히 좀 긴장하거나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그런 특징들을 좀 볼 수가 있죠. 여섯 번째로는 스스로 부적절하고 매력없고 열등한 사람으로 여겨요. 나는 뭔가 못났고 나는 사람들이 당연히 싫어할 거고 이런 것처럼 그런 신념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황할까봐 미리 새로운 일이나 시도를 아주 드물게 해요. 해서 늘 했던데 가게도 늘 갔던 가게만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도 늘 만났던 사람, 병원에 와서도 자기를 상대했던 그 사람만 이제 찾는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 중에서 한 4가지 이상이 해당이 되면은 우리가 회피성 인격장애라고 진단을 하게 된다. 혹시 이 중에 혹시 계시나요? 4가지 이상? 좀 그러신 것 같고요. 네, 괜찮습니다. 자, 이분들이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요. 상당히 경계심이 많아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나를 거부할 거야 라는 핵심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면서도 하지만은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너무나 원해요. 근데 원하는데 그 사람이 당연히 날 거부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소극적인 그런 태도들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친밀감을 쌓다가도 조금만 자기를 귀찮아하거나 좀 싫어하는 것 같은 눈치가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바로 이제 차단을 하면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열등감이 상당히 심한 편이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못나고 매력 없다고 여기는데 누군가가 자기한테 그런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내가 뭘 너는 뭐 얼마나 잘났겠니 뭐 이러는데 이 사람들은 누가 자기한테 비판을 하면 내가 그렇지 뭐 미안해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죠. 일회성 만남에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요. 처음 만나는 그냥 우리 스쳐 지나가는 그런 관계도 있죠. 식당 종업원이라든지 어디 뭐 가게에 들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점원이라든지 상대할 때도 상당히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경향들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환자로 오게 되면은 자기는 되게 아파요. 아프면 우리 아플 때 너무 아파 죽겠어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약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아파 죽겠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되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듯한 너무 힘들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되게 좀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고 상대방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면서 이제 같은 얘기도 하게 되죠. 상당히 좀 긴장도가 높아요. 이분들이 친밀한 관계를 원하지만 하지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낯을 가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겁이 많고 걱정이 많고 좀 행동이 서투른 이런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